안녕하세요. 국립광주박물관 장효진입니다. 오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도자문화실에서 전시하고 있는 베트남 도자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시실에는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에서 장기 채용한 73점의 베트남 도자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도자기의 발달 흐름을 알 수 있는 각 시대의 명품을 전시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베트남 도자기를 소개하는 자리이니 베트남 분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응유엔 티비엔 원가빈 선생님이십니다. 원가빈 선생님은 현재 광주에 거주 중이시고요. 여러 자리의 통역과 멘토를 비롯해서 한국의 문화관광 해설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짜오. 안녕하세요. 신짜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국의 도자기를 광주에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광주에서 베트남 도자기를 만나시니까 참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네, 베트남 도자기를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생각이 많이 나고요. 참 반갑네요. 선생님 혹시 도자기 그릇에 관심 있으신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활용 식기와 다육이를 심는 도자기 화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김치 박물관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활동하면서 김치를 담는 옹기에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김치를 옹기에 보관하면 잘 쉬지 않아요. 네,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 도자기를 만든 사람들이 지혜겠죠. 예,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혹시 베트남에서도 발효 음식을 따로 저장하는 도자기가 만들어졌을까요? 네, 베트남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젓갈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nước mắm 이라고 해요. nước mắm 은 생선 젓갈이 이제 특히 유명해요. 네, nước mắm 은 만드는 공장에서도 도자기 옹기 큰 항아리에 담아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국이랑 베트남이 그 비슷한 식문화를 공유하는 것 같아서 참 재밌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과거의 베트남 도자기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 베트남 도자기는 모두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에서 차용한 것들입니다. 선생님,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은 하노이 환경에 있고요. 건물은 1910년 프랑스가 세웠습니다. 박물관의 문은 연 초창기에는 아시아 전체 지역의 유물을 모아서 전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958년 박물관이 베트남 정부에게 인수되면서 아시아의 예술과 베트남의 역사를 모두 소개하는 공간으로 재단장하였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선사시대부터 1940년대까지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베트남 그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그 국립박물관이니 하노이에 방문하게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베트남 도자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토기는 약 10,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보다 유업이 발달하였고 이른 시기부터 우수한 품질의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도자기 종주국이었던 중국의 남부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그 문화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닭머리 모양 주자는 베트남에서 6세기에서 7세기경에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모양의 주전자를 한자로는 닭개자에 머리수 그리고 병호자를 써서 개수호라고 부르는데 같은 시기 중국 남방에서 유행한 것을 베트남에서 본따 만들었습니다. 마침 저희 전시실에 그 중국 4세기경 남방에서 만들었던 청자 개수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비교해서 보시죠. 닭머리 모양의 주구나 어깨에 대칭으로 귀가 달린 점이 서로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주자 표면에는 유약이 떨어져 나간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직 단단하고 물이 거의 새지 않는 자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생님, 중국과 베트남에서 만든 이 도자기의 생김새가 참 독특하네요. 어떻게 쓰였을까요? 네. 이 도자기는 주구가 닭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참 독특하죠. 그 용도는 아마도 차를 우리던 그 차주전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은 이쪽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들은 베트남에서 11세기에서 13세기경에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기질 그릇입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질 그릇을 만든 것은 독립 왕조가 세워진 리 왕조 이후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자기질 그릇을 만들 수 있었던 나라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베트남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와, 당시 아시아의 기술력이 참 대단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 그릇 안쪽에 그 연꽃 넝쿨 무늬가 이제 도드라지게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러한 문양 장식 기법을 압출량각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압출량각 기법은 흙에 문양이 부조된 틀, 즉 도범을 찍어서 문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도자기 장식 기법은 중국 송나라 때 섬서성에 위치한 요주요에서 특히 유행했고 12세기경 고려청자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트남 자기에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서 당시 아시아 국가들 간의 그 물질적 교류와 그리고 도자기 제작 기술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던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과거의 아시아 국가들이 활발하게 교류한 흔적은 도자기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매우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매우 귀한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청화백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백자의 푸른색 안료로 그림은 그린 것지요. 예, 맞습니다. 이 작품은 그 베트남의 초기 청화백자입니다. 그런데 무늬가 푸른색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릇 가운데 풀꽃 무늬가 이제 안료로 그려져 있는데요. 네, 그 청화백자의 푸른색 문양을 표현하는 코발트 안료는 산지나 아니면 그 안료의 그 성분 비율에 따라서 그 색조의 차이가 납니다. 이 사발은 그 베트남에서 15세기경에 제작한 초기 청화백자예요. 아주 귀한 자료죠. 베트남에서는 15세기를 전후로 그 도자기 제작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청화백자도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한편 중국 명나라에서 해안의 그 교통이나 무역 그리고 어업 등을 제한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도자기 무역을 금지시키자 베트남이 또 중국을 대신해서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또 도자기를 수출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청화백자들은 베트남의 꾸라오짬이라고 하는 섬에서 발견된 난파선에서 발굴한 그 청화백자들입니다. 모두 해외로 수출하려던 무역 도자기입니다. 선생님, 그 베트남의 꾸라오짬의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베트남의 휴양지로 잘 알려진 다낭 혹시 네, 들었었어요? 네. 네네네. 다낭 인근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베트남 중부에 위치하고 있고 하노이에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네요. 네, 뿌라오참 침몰선은 15세기경의 베트남 무역선입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발굴하여 도자기, 금속기, 보석, 동전, 향신료, 그리고 식물 씨앗, 인공 등 약 24만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정식으로 집계된 것 이상의 무역품이 적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출품의 목적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베트남 해외 무역의 방대한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꾸라오참 침몰선에서 출수된 베트남산 도자기는 베트남 북부의 쭈더우와 탕롱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현재 광주박물관에는 병, 주자, 항아리, 접시, 잔, 그리고 작은 항아리와 합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베트남 청화백자의 특징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청화백자를 보시면 이 표면이 살짝 뽀얗고 그리고 광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이 그릇을 만들 때 그릇 표면에 흰색의 화장토를 바르고 그리고 청화 안료로 문양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백색의 그 화장토를 입히는 이유는 도자기 표면에 있는 이물질을 감추고 또 이 배경의 흰색을 더욱 돋보이게 해서 청화백자 문양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우리가 화장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청화백자의 일부 굿바닥을 보시면 이제 갈색 안료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베트남 청화백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은 흙의 단점을 감추고 장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가 많네요. 이 청화백자 중에서 좀 볼만한 전시품은 추천해 주세요. 네, 베트남 청화백자는 생산을 했던 초반기, 그러니까 14세기 말경에서 15세기 초반경까지만 해도 사실 중국 원나라 청화백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초반 이후가 되면은 베트남에서도 독자적인 특징이 기형이나 문양에서 드러나게 돼요. 이쪽에 있는 이 항아리를 보시면요. 목욕을 하는 여인과 여인을 훔쳐보는 아이, 그리고 여인에게 옷을 건네며 시중하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베트남 사람의 일상적인 삶을 그린 것으로 베트남 전통 예술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 도자기를 보시면 그 백자에 코발트 안료로 청화 문양을 장식한 것 외에 노란색, 녹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안료로 문양을 장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문양 장식 기법을 베트남식 투체라고 합니다. 투체는 색을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 가지 색깔이 색을 뽐낸다는 그런 뜻이죠. 중국 명나라 백자에도 투체 장식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의 투체 장식은 청화로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에 다른 색깔 안료를 채워넣는 방식이라 베트남과 분명히 달라요. 이러한 문양 장식 기법도 베트남 도자 고유의 특징이라 주목됩니다. 네,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니 도자기가 새롭게 느껴지네요. 베트남이 우수한 도자기를 일찍부터 만들었고 또 해외로 수출도 많이 했다는 사실은 알게 되어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 일찍부터 자기 그릇을 만들 수 있었던 우수한 도자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인접한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소장품을 올해 9월까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국립광주박물관에 직접 오셔서 국내에서 최상급의 베트남 도자기를 관람하시는 귀한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직접 오셔서 관람하기를 적극적 추천합니다. 예. 선생님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이 말을 베트남어로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귀한 도자기를 저희 국립광주박물관에 장기 대여해주신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Để một lần nữa Viện Bảo tàng Quốc gia Quang Tru xin gửi lời chân thành cảm ơn đến Viện Bảo tàng Quốc gia Việt Nam đã cho Viện Bảo tàng Quang Tru mượn những đồ gốm sứ rất quý giá, quý báu như thế này để triển lãm ở bên Hàn Quốc, triển lãm ở tại Viện Bảo tàng Quốc gia Quang Tru một thời gian rất là dài. Một lần nữa xin gửi lời cảm ơn chân thành đến tất cả về Viện Bảo tàng Việt Nam.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원가빈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